정재웅 공동 당대표님께서 연단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당대표 3인회에 최고위원 1인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껏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우리 장현주 위원장님이 계신데 지금 불편하셔서 오지는 못하셨지만 지금까지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현주 위원장님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데 임명을 지금 제청을 할까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순서인데요. 먼저 정책위 의장으로 평생을 소비자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시면서 소비자 안전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도 소비자분들을 위해 소비자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신영묵 박사님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총장으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을 역임했고 아리랑TV에서 신사업 추진단 단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영어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했던 조용범 사무처장을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용범 사무처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공동 당대표 두 분과 지금 방금 임명되신 신영묵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조용범 사무총장 대행은 연단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하신 분들은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당을 앞으로 실무로 이끌어 가실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 큰 인사 드릴 때 여러분들 격려와 함성으로 네 크게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도 함께 손을 높이 들어서 만세를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상공인당 만세 만세 3번 삼창합니다. 대한상공인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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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당대표님께서 수락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말씀 잘하시는 김정인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하셨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원욱 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치 초보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시간을 같이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3일 말기인 대회를 하고 나서 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뭐 언제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제일 고통받는 것은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따른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이와 연결된 내수 침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리, 이거 뭐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라요. 요새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 이런 중국의 직구 플랫폼의 역습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거대 양당이 거의 못난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틈만 나면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드시고 만두도 드시고 막 이상한 그 먹방을 하시는데 제가 이분들이 평소에 전통시장 가서 시장 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카메라가 달려야 시장에 가시는 분들인데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이신 소상공인 분들 중에 3월부터 코로나 지원 상황금을 다시 한수에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있는 독거노인들, 곰팡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아이가 죽거나 다음날 죽고 싶다는 것이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이거를 거대 양당의 지도자들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상공인당 양당이
포장용, 과시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홍보용 민생 대책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웃을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서로 끈끈하게 이어지고 서로 의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사각지대와 그늘 속에 숨기지 않고 곰팡이를 털어내고 햇빛을 쬐어서 같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다들 무슨 정치를 개혁하고 부조리를 척결하고 검찰 독재를 타도하겠다고 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15년을 상기해 보십시오. 지난 정권에 그렇게 목청 높여서 부르짖던 적폐청산, 쳇바퀴만 돌았지 청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과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출세하고 득세한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그 과실을 따먹고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 방식을 개혁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알려면 소통과 공감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는 아닐지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차선책을 찾아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책은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헌신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양당의 높은 분들이 진정한 개혁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애를 안 낳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뿌리 깊은 가부장주의 때문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전세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천지백갈이에요. 자칫하면 직장을 잃고 경단녀로 전락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고 남성은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방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 정치인들이 이런 초유의 저출산 사태를 엉뚱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서울을 더 크게 확장하면서 작아진 경기도를 2개로 뽀갭니까? 제정신이면 그런 말을 못해요. 목련이 필 때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요? 가능합니까 이게? 임대차 3법을 함부로 손대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외곽으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 정권을 뺏기죠. 모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제3지대라는 공간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개혁의 개념도 방향도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기업은 혁신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모든 대상을 피의자로 본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남발하니까 검찰 독재를 또 끝내자고도 해요.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지난 15년간 우리가 해왔던 일을 똑같이 반복할 뿐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또 다른 신당이 있어요. 잘 알 겁니다. 그 대표가 그래요. 침소봉대. 너무나 억울하다. 그럼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착하지 않았으면 착한 척을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심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저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약자들이 가정에 온기가 돌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한 엄마, 아빠가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마구 확산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족 간병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다 치매 가족이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상공인당은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기 전에 아주 작은 목소리, 한숨, 그 느낌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헛고 같은 수사기관 전용 자유를 외치는 대신에 전통시장, 분식집,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전담원행을 설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반드시 폐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접받으면서 초청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보장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을 100% 보장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도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고 반려인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사망하면 추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영혼 없는 혁신과 권력층, 부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생활과 문화를 혁신하며 살맛나고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이 선배들에게 또 부모 세대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세상, 그 세상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상공인당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상공인당